제가 오늘만 이 질문 3번 받았어요. 소문 안 나게 빠르게 이혼하길 원하시는 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 협의 이혼이랑 조정 이혼 질문 많이 받아보셨어요? 예, 그렇죠. 일단 제일 당사자분들께서도 원만히 이 혼인 관계가 끝나길 바라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 남편의 성향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거 먼저 여쭤보시죠. 보통. 저희 협의 이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남긴 적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조정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그 아내분 남편분께서 이혼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서 법원을 방문해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제 이혼 확정까지 이르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거의 될 듯 말 듯한데 조금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협의 이혼할 때 재산적인 부분이 뭐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조정 이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은 나는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원만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 조정 이혼이 될까요? 그 안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조정 이혼으로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조정이 또 안 되면 그대로 바로 이혼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이런 경우는 네, 그렇죠. 예.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소송으로 바뀔 네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양육권을 나도 갖고 싶은데 우리 남편도 갖고 싶어 해요. 이런 경우 조정이 성립되기가 좀 안 어렵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겠다라는 의사, 그리고 이혼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뭐 친권 양육권이라든가 뭐 양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의견은 합치가 되고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할 때 통상 조정 이혼을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혼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조정 정도는 그렇죠. 조정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 소송을 하면은 무조건 판결로 간다. 중간에 서로 뭐 합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한 번쯤은 조정기를 잡아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조정 이혼을 하시려고 쓰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조정 이혼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소송을 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가령 재산 분할 관련해서 조정 이혼인 경우에는 뭐 재산 명시라든가 재산 조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송 중에만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조정기일에서는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의 재산을 뻔히 다 알고 있다 하면 조정을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 남편의 숨겨진 은닉 재산을 하나하나 샅샅이 낱낱이 다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소송을 가셔서 재산 명시나 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정 이혼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꼭 굳이 조정 이혼 신청이 막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송 가가지고 이제 또 다 재산 오픈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결과적으로 또 조정이 되든 아니면 판결을 가든 저는 이 시간이 꼭 확실하게 단축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조정 이혼 사건 아니면 뭐 이혼 소송 중에 뭐 조정기일 뭐 이런 걸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사건 있으세요? 저는 이제 협의나 조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의 도움이 조금 덜 필요한 분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갔다 온 조정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딱 팔을 개고 계시더라고요. 조정위원분께서. 이제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여자 변호사들은 말이 잘 안 통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변호사들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당사자 동의 받아가지고 나가 있었고, 우리 당사자만 혼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상대방도 이제 똑같은 절차를 했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유리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제 변호사랑 같이 들어왔는데,
아까 저랑 이야기 합의 다 됐죠? 그러더라고요. 조정위원이 그 상대방한테. 근데 변호사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밖에서 자기는 그런 말은 전혀 못 들었대요. 어느 정도로 뭐 동의를 하냐 뭐 이런 것도 전혀 못 들었는데 조정위원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야기를 따로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또 약간 윽박 지르듯이 뭐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난 조정 못한다.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판사님께서도 다음 조정 기일에는 그 조정위원을 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분만 계셨으면 뭐 저희 쪽엔 유리하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일방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 조정위원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고 일단 그 조정실이라는 것 자체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일반인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법원에 오는 것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 뛰는데 막 어떤 분이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진짜 예전에는 막 조정위원들이 변호사 없이 이렇게 당사자하고만 하겠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의뢰인께서 저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제가 대리인인데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전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조정위원께서 저를 만나셨나 봐요. 요즘 젊은 변호사는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근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우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들어갔을 때 아마 상대방 쪽에서 안 나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여성분의 문제점을 이렇게 착착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정위원분께서. 예, 그래서 아마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갈래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분 동의를 저도 이제 구해보니까 오케이를 흔쾌히 해주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시원시원하기는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스타일의 조정위원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조정안이 확실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당사자분들 설득해서 추진력 있게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분이 특히 어떤 일방이 나한테 불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리인 없이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조정위원분들도 거의 없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의뢰인분이 당사자분이 난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걸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좀 민망한 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었어요. 이제 다들 조정실에 모였어요. 조정실이라고 상담실처럼 작은 공간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위원 보통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조정위원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 오고 그다음에 뭐 원고 뭐 아내분이거나 남편분, 뭐 피고 그 상대방 배우자분 이렇게 이제 오시거든요. 다들 이제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코트를 이렇게 막 싸면서 입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조정위원님들, 그 대리인분들 다 오셨죠? 원고 피고 출석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앉았는데 이제 외투를 이제 원고분이 딱 벗었어요. 네. 피고분도 외투를 딱 벗었어요. 네. 근데 커플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긴 한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민망하고 이게 참 이걸 근데 조정위원님들은 티는 안 내지만 가까워지는 게 좀 느껴졌던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분들은 약간 얼굴이 빨개지시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참 원래 이게 조정은 엄숙하게 마련인데 네 그런데 웃긴 해요. 충분히 웃긴. 웃튼? 네, 너무 웃기다고 하면 또 당사자분들 생각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가서 버리셨을 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웃픈 조정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네, 집에 돌아가시고 커플티는 버리셨을 것 버리셨겠죠. 같은데요. 네. 그래서 커플티 함부로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이혼소송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누구한테?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 안 해요. 본인이 해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 안 할걸요. 저 한 분 하는 거 봤어요. 진짜. 최근에 봤어요. 네, 본인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는 걸로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겠구나. 와 문서재 출명은 사실로 들어가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괴롭힐 거는 다 하지 않을까. 근데 어지간해서는 소송 안 하실 거거든요.
어지간해서는 그냥 좋게 합의하고 마실 것 같은데 왜냐면 얼굴 거슬리니까. 근데 그렇게 쓸 정도면 정말 뭐 배우자 유책성이 커서 악감정이 있어서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이혼을 못 해주겠다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분 저한테 오셨으면 제가 팁 드렸을 텐데. 가정법원에서는 부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결로 가자가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소송 이혼을 겁내지 마세요.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재판상 조정이나 뭐 판결이나 소송이나 예, 그런 걸 별로 두려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